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노후 워런 버핏과 록펠러가 평생 지킨 단 하나의 습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자식한테 손 벌리는 날이 올까봐 너무 무섭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오늘 이야기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사람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면서 아직도 50년 전에 산 낡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또 한 명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못 먹던 날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사람. 워런 버핏과 존 D. 록펠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의 엄청난 재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 퇴직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 노후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께 이 두 사람의 삶이 건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한마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규칙 1,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규칙 2, 규칙 1을 절대 잊지 마라.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은 지금도 1958년에 산 집에 살아요. 오마하, 네브래스카. 미국 중부의 조용한 동네. 5칸짜리 평범한 집.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50년이 넘도록 그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집이 좋다. 바꿀 이유가 없다. 그게 전부예요.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지 않는 것. 그게 버핏이 평생 지킨 첫 번째 원칙이에요. 록펠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던 록펠러는 12살부터 용돈 기입장을 썼어요. 하루에 쓴 돈 한 푼 한 푼을 다 적었어요. 그 습관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어요.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돈이 얼마가 있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지난달에 어디에 얼마를 쓰셨는지 기억하세요? 노후에 돈이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새 나가는 돈 때문이에요. 통신비, 구독 서비스, 충동 구매, 필요하지 않은 건강식품, 습관적인 외식. 이것들이 매달 조금씩 쌓이면 1년에 수백만 원이 돼요. 이명자 씨는 남편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든든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6천만 원이 됐어요. 뭘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딸이 가계부를 써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래도 한 달을 써보니까 깜짝 놀라셨대요. 매달 나가는 돈 중에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10년째 안 보는 케이블 채널 구독료, 쟁여두고 못 먹는 건강식품, 습관적으로 들르는 마트에서의 충동 구매.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몰래 세고 있었어요. 이명자 씨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6개월 후 한 달 지출이 40만 원 줄었어요.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록펠러가 12살부터 용돈 기입장을 썼다는 걸 알고 나서 저도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달만 가계부를 써보세요. 앱도 있어요. 노트도 돼요. 그 한 달이 노후 몇 년을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한마디, 쓰기 전에 먼저 저축하라. 수입의 일부를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로 살아라. 존 D. 록펠러. 록펠러가 처음 직장을 잡았을 때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한 달에 $50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록펠러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10를 먼저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로 한 달을 살았어요. 수입의 20%를 먼저 떼어냈어요.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이 습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버핏도 똑같아요. 그는 10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번 돈의 일부를 항상 먼저 저축했어요. 남은 돈으로 살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라. 이 말이 버핏의 평생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매달 저축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쓰고 남으면 저축하려고 하시나요?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방식은 평생 저축이 안 돼요. 쓰기 전에 먼저 떼어놓는 것. 그게 록펠러와 버핏의 공통 원칙이에요. 정혜성 씨는 3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잘 될 때 돈을 모아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그때 쓰다 보니 막상 은퇴할 때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바빠서 저축할 틈이 없었어요. 다음 달엔 해야지, 다음 달엔 해야지 하다 보니 30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60세에 식당을 접고 나서
처음으로 본인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너무 적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매달 들어오는 돈의 20%를 받자마자 바로 다른 통장으로 옮겼어요. 처음엔 빠듯했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몸이 적응됐어요. 6개월 후 생각보다 살만했어요. 1년 후 처음으로 비상금 통장에 100만 원이 쌓였어요. 100만 원이 그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록펠러처럼 먼저 떼어놓는 습관. 이게 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을 2개 만드세요. 하나는 쓰는 통장, 하나는 절대 손대지 않는 통장. 들어오는 돈의 10%라도 먼저 두 번째 통장으로 옮기세요. 10%가 어려우면 5%도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해요. 세 번째 한마디, 돈보다 건강이 먼저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워런 버핏. 버핏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차가 한 대만 주어진다면 그 차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평생 그 차 한 대로 살아야 한다면 아마 최선을 다해 관리할 거예요.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하나뿐이에요. 노후에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의료비예요. 한번 큰 병이 오면 저축해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버핏은 말해요. 노후 최고의 투자는 건강이다. 병원비를 아끼려면 지금 건강에 투자해야 해요. 매일 걷기, 채소 위주 식사, 정기검진, 금연금주. 이게 노후 최고의 재테크예요. 강병두 씨는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노후 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준비하셨어요. 스스로 꽤 준비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66세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1년 동안 4천만 원이 나갔어요. 1억 2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됐어요. 돈은 있었는데 건강을 안 챙겼던 거예요. 젊을 때 술도 많이 마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고 검진도 귀찮아서 미루고. 퇴원 후 강병두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아침 30분 걷기. 술 완전히 끊기. 6개월마다 정기 검진. 이게 진짜 재테크더라고요. 병원 한 번 안 가는 게 매달 몇십만 원 아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몸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운동화를 신고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10분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아껴줄 수 있어요. 건강이 곧 돈이에요. 네 번째 한마디,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면 자식의 날개를 꺾는 것이다. 워런 버핏. 버핏은 세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거의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대신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자식에게 충분히 줘서 뭐든 할 수 있게 하되 너무 많이 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하지는 않겠다. 록펠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지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반드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줬어요. 자식이 스스로 돈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에게 얼마나 주고 계세요? 혹시 내 노후 자금을 줄여가면서 자식을 돕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게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식 결혼 자금, 자식 집 보증금, 손자 교육비 다 주고 싶은 마음 너무 이해해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노후에 무너지면 결국 자식이 더 힘들어져요. 부모를 부양해야 하니까요. 홍순애 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 아들 결혼 자금, 아들 집 보증금 줄 때마다 너무 행복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70세가 되자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가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아들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아들도 바빠 보이고 손자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아들네도 빠듯한 게 느껴졌어요. 홍순애 씨는 그날 밤 혼자 우셨대요. 내가 다 줬는데 왜 이렇게 미안하지? 나중에 상담사를 만나서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어머니가 본인을 먼저 챙기셨어야 했어요. 부모가 단단해야 자식도 편해요. 홍순애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워런 버핏이 자식한테 다 안 준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나도 나를 먼저 챙겼을 텐데. 자식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건강하고 단단한 게 더 큰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 당연해요. 하지만 내 노후 자금만큼은 지키세요. 내가 단단해야 자식도 편해요. 5번째 한마디, 작은 돈을 우습게 보지 마라.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큰 돈도 지키지 못한다.
존 D. 록펠러. 록펠러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영수증을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직원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이 정도 금액은 확인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록펠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습관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소. 퍼핏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맥도날드 아침을 즐겨 먹어요. 주식시장이 좋은 날엔 3달러짜리를, 안 좋은 날엔 2달러 61센트짜리를 먹어요. 세계 최고 부자가 2달러짜리 아침을 먹으면서 그 습관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쓰는 돈이 있으신가요? 김태용 씨는 퇴직 후 친구들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어요. 한 달에 2~3번. 밥값, 술값, 노래방까지. 한 번에 5에서 7만원씩 나갔어요. 친구들이랑 있는 게 좋았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잘 안 드셨어요. 그런데 1년을 계산해보니 모임에만 200만원 가까이 쓰셨어요. 이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김태용 씨는 모임을 끊지는 않았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밥은 간단하게, 술은 1차만으로 정했어요. 1년 후 모임비가 60만원으로 줄었어요. 140만원이 절약됐어요. 그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록펠러가 영수증을 한 줄씩 확인했다는 걸 알고 저도 작은 돈을 다시 보게 됐어요. 작은 돈이 모여서 여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돈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루 커피 한 잔, 습관적인 편의점 방문, 필요 없는 배달 주문. 이것들이 모이면 1년에 수백만 원이에요. 록펠러가 억만장자가 되고도 영수증을 확인한 이유가 있어요. 작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 큰 것도 지켜요. 오늘 우리는 워런 버핏과 록펠러와 함께 걸었어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 쓰기 전에 먼저 저축하는 것. 건강이 곧 최고의 재테크라는 것. 자식에게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작은 돈을 우습게 보지 않는 것. 이 5가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가계부 앱 하나 설치하는 것, 매달 들어오는 돈의 5%를 먼저 옮기는 것, 오늘 아침 운동화를 신는 것, 자식에게 줄 돈 일부를 내 통장에 남겨두는 것, 오늘 영수증 한번 들여다보는 것. 딱 하나만 해도 돼요. 퍼핏은 말했어요. 누군가 그늘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건 오래전에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이 심는 작은 나무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늘이 될 거예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